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주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동구와 서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북구청장 경선 후보 세 분을 모시고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주최로 지금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오늘 오후 5시부터 50분간 CBS 광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녹음 방송 해드립니다. 토론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상필 경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문인 경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조섭 경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호섭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세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와 토론하는 상호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순서로 각 후보들이 어떤 각오로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상필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혁신구청장 예비후보 문상필입니다. 잘 준비된 대통령 한 분을 뽑아놨더니 국민들이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북구청장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구청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구청장은 나눠둔 예산 관리 잘하는 관료 행정가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줄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 아파트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창의력과 소통 능력, 혁신적인 마인드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북구의 변화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 변화를 도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북구의 변화를, 북구의 희망을, 북구의 발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 문인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행정부시장 출신 북구청장 예비후보 문인, 존경하는 북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정체된 북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획과 전략을 갖춘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북구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에서 31년간 풍부한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살려 북구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혁신 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조섭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람도 좋고 일도 잘하는 조호섭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시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북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북구는 행정관료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4년을 행정관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북구를 바꿔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죠.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광주역 활성화 문제는 현실적인 대안은 도시 재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광주역 공간에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고용 효과가 많고 그다음에 생선 유발 효과가 높은 그런 집저가 단지가 반드시 유치가 돼야 합니다.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경제 자유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역 주변에 일심 방직도 조속히 이전해서 그 지역이 스마트 융합 첨단 섬유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연계해서 중흥동의 청춘 창의력 시장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전진 기제가 돼야 합니다. 가장 지금 현재 불편해하는 북구 주민의 불편 사항은 송정역 셔틀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항 좌석 버스와 마을 버스를 개편해서 조속히 해결하고 지금 어두운 광주역 공간을 지금 비서의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VR, AR 제작 지원센터를 유치해서 비서의 공간을 활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우섭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광주역 문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역은 KTX가 2015년도부터 미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주역 주변에 상권은 공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역 기능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경쟁력 강화는 광주역을 통해서 북구역 관문을 만들고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그리고 영호남 교류의 관문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북구의 관문인 광주역을 개발해서 1000만 관광객 북구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광주역 철도 부지는 6만 평입니다. 6만 평을 부산역처럼 개발할 것입니다. 먼저는 북구청 등 노후된 공공기관을 광주역으로 이전해서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문제입니다. 전남대 후문에서부터 신호로 진입하는 남과 북의 교통이 막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관통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 희망 공간 제2의 아이플렉스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영원한 상생 공약인 내륙 달빛철도를 건설하는데 북구를 광주역을 기점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관되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북구청장이 있어야 할 곳은 집무실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입니다. 저는 영업하는 북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문상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북구 주민 여러분, 광주역 문제는 이제 솔직하게 심정을 다 밝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1인 1역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KTX가 안정성이나 기술상의 문제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송정역에는 1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역은 1,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권이 어렵고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청장이 된다면 광주역에 있는 철도 기능을 송정역으로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광주의 군현대사 박물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철도 전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도로를 관통하고 복합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관문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CT연구원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도시 재생 문제, 도심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권이 원활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구, 서구, 동구가 원만하게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구가 심각하게 안고 있는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명의 후보가 차례로 5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 간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주시고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호섭 후보에게 5분 동안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네. 문인 후보의 공약을 보면 지방 분권 시대 도시재생으로 스마트 북구를 만들어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혁신적인 도시재생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도시로 북구를 혁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후보의 공약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지방 분권 시대 북구의 혁신의 시작은 북구의 명칭부터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방위적 개념의 명칭 사용은 일본 일제의 잔재 유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북구의 명칭부터 바꾸는 것으로 북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주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 희망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패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패가들을 활용한 청년 희망 공간, 그다음에 우리 문화기획자들의 청년 레지던시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문인 후보님이 제시하신 공약 중에 광주역 관련해서 VR, AR 연구센터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광주시가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실감 콘텐츠 클러스터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 빛가람도시 등에서 벨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약 내용과 후보님의 공약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성과 중복성이 있을 경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광주가 그 유네스코에 지정하는 미디어 아트 장이 도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남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광주역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그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의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시비가 8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는 한 3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아니라 물론 같이 네. 협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들이 네, 진행한다는 예. 유치한다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연구센터의 중복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상필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상필 후보님 발로 뛰면서 북구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세종과 인천에 이어서 우리 광주의 북구에도 광주과학예술영재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을 보면 명문특성화학교를 북구에 만들겠다고 유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광주과학예술영재학교와 비슷한 건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광주의 특성화고등학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에너지, 문화 관련, 자동차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 복합 지역이 북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와 연계해서 농촌 지역에 100원 택시를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노선밖에 없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공약을 보면 아시아 문화전당 중해 문화벨트를 연계하는 트램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트램은 1km당 건설비가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트램을 건설하면 도로의 중간 차선, 1, 2차선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차선이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조금 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말씀과 아까도 모두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의 철도 기능을 없애게 돼버리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영원함 상생 공약으로 만든 달빛 내리철도가 광주역을 통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역 기능을 없애버리면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은 너무 짧습니다만 예. 세계적인 추세는 교통의 현장함에도 불구하고 트램을 추세를 도입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방금 조호수 후보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문제는 성종역으로 일원화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꼭 광주역을 고집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성종역을 일원화하고 또 순천과 부산과
철도도 충분히 성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상필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먼저 문인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문인 후보의 책이나 이 프랑을 보면 북부 전역에 도시재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5가지 유형을 하겠다고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도시 뉴딜 정책은 10조씩을 5년간 50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중소건설업체 일자리까지 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고 있는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마을 속에 동네에 심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광주의 문화가 골목 깊숙이 퍼지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아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인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마치 이명박식의 토목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처럼 듭니다. 과연 문인 후보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체성과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짧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문상필 후보님 말씀하신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의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아름다운 마을 사업도 부구청령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직접 해왔고 주민 참여 예산도 직접 제가 시행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 2가지 유형이 더 늘었습니다. 주거지원 사업과 우리 동네 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총회나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내용으로 뭐 주차장이 필요한다든지 어떤 데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쪽의 의견들을 모아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문인 후보는 직접 본인이 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부청장이지 않습니까? 직접 뭘 하겠다고 직접 예산을 따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구급 공무원이 자기가 일한 것뿐인데 다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지 직접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조호섭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광주역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죠. 정치는 무릇 정치적인 철학과 소신이 확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호섭 후보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16년도 11월 1일에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5분 발언을 하면서는 KTX가 진입하지 않는 광주역을 폐쇄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문 할 때에는 북구의 10대 공약을 잘 안정되게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8번째 내용을 보면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게 하겠다. 역세권을 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달리 하신단 말입니다. 방금 또 저에게 질문을 그렇게 주셨는데 이 조호섭 의원의 이 광주역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저는 상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2016년도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제가 광주역 KTX가 미집하는 광주역에 대해서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자. 그리고 예. 시교육청 화정동에 있는 시교육청도 노후되어 있으니 광주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장희국 교육감과도 상의했던 문제입니다. 예. 광주역에 관련되어서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책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리더가 어느 하나의 정책을 세웠을 때 그 정책이 쭉 고집을 부리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정책은 계속 변화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후보님 100% 동의합니다. 예. 100% 동의하고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뜻이 중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죠. 변화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광주역에 KTX 진입하는 문제를 출마 선언문 할 때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안정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구가 그렇게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더 강화했던 것 아닌가. 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약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예. 광주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시재생을 통한 광주역 발전입니다. 네. 네,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인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입니다. 네, 저희 북구에는 이제 첨단 산단 1단계, 2단계, 또 번천 산단, 또 광주 과기원, 또 테크노파크 등 많은 연구소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2, 3일 첨단 1단계부터 각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첨단 1단계도 광산업, 옛날에 광산업이 참 발전이 돼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시절이 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쇠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2단계도 지금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지원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첨단 3단계가 남구나 광산에 밀려서 착공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활력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북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광주시와 국가에 건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중간 매개체를 하는 것이 우리 북구청의 청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를 두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호섭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광산 10여 년 전만 해도 광산업 지주장화 단지 첨단 1단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의 대표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쇠락해서 실질적으로 폐업 직전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대표 기업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산업, 광주시가 주력 산업으로 잡았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시의 광산업이 많이 낮고 노후되고 많이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문인 후보가 행정부시장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도 하셨고 그래서 보다 더 잘하실 건데요.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광주시에서 육성하는 문제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재 광산업 문제의 발전이 더디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책임은 행정을 아까 하셨던 그 행정부시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행정을 하셨던 분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광주시의 행정적인 지원, 물론 예. 제가 포괄적인 전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제부시장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 문제는 광산업 지정화 단지 문제는 당초에 이제 임대로 돼 있는 것이 분양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서 재산권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문상풀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첨단 3단계 단지가 지금 조기 착공이 안 돼서 사실 1, 2단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걸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하고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셨던 분이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자주 듣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호수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광산업이 쇠퇴하게 된 계기는 그때 행정을 책임졌던 문인 후보한테 있는 것이죠. 지금 광산업 임대하고 분양하는 문제, 재산권의 문제를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그때는 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첨단 3단계 문제 마찬가지로 그간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대한 불화 그리고 면적의 문제나 기타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를 활발하게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해당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빠른 시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첨단 3단계도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 있는 도시공사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LH는 큰 규모의 사업들과 공동 시행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창업단지가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1조 프로젝트가. 이런 부분들도 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국가기관에 건의해서 조속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많은 연구기관과 대학,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잇는 산학형 클러스터가 우선적으로 조성이 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양산동, 건국 등에도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정제 총괄 상황실을 우리 북구 관내 현장에 설치를 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본천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노후화 단지를 재개발을 통해서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광주 북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어떤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상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중요한 광주시의 현안들이 북구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역 문제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요. 광주교도소 문제, 31사단 이전 문제, 그리고 국가농산물센터 현대화 사업 문제, 그리고 일신방직과 전담방직의 이전 문제, 그리고 운종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 다 아시죠? 용봉동의 IC 인터넷 체인지하는 그 도로 짓는 문제 확장 문제, 그리고 특히 북구가 복잡하고 있는 사회복지 비중의 문제가 가중하는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장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중기와 단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광주시와 논의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할 것은 과연 북구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1번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에 청장이 된다면 저는 두 가지 문제는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화농산물센터의 현대화 사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거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문제 이전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고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북구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북구에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문상풀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쨌든 우리 새로운 시장님과 또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이제 영봉 IC 그 저속 개설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문제인데요. 이거는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직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 설계를 하다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북구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북부 순환도로 109는 현재 5월 2일 날 개통하지만 209는 한세봉 문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설계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고를 하향 조정해서 터널로 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두 번째는 남북도로 부분입니다만 광주역 문제가 시급히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신안교에서 강천 유교까지 우선 뚫려야 합니다. 그 뚫리게 35m가 뚫리게 되면은 광주 일신봉지 공장도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섭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북구에는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 북구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도 1100만이 찾아옵니다. 여수도 1500만이 찾아옵니다. 우리 북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먼저 무등산이라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벽당, 풍암정 등, 예. 그리고 중해공원과 우치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연구개발특구 3단지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게 북구의 현실입니다. 원도심 공동화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북구와 청년들이 되돌아오는, 찾아오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구청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북구에 있는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망월동,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부지, 전남대 정문, 그다음에 광주댐 등의 역사문화 관광배터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동의 전남번지과 일신방직을 독일의 졸퍼라인을 벤치마킹한 아시아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3명의 후보가 차례로 4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주제와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고 자유 토론이니만큼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인 후보에게 4분 동안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광주 행정부시장을 마치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오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북구청장이 된다면은 접목시켜야 할 게 자영업체 자립하는 것과 우리 금융 소외계층을 제도권을 끌어와서 자활하는 그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실천하면서 두 분께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호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많은 영구임대 아파트, 또 어려운 분들, 또 청년들까지 그런 신용 불량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제도권을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광주 북구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광주시에 10개가 있는데 5곳이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활동하면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창업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공폐가를 활용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살거나 창업을 하거나 문화활동,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신용불량 문제, 우리 학자금 대출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학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취업이 안 되니 대출을 그걸 갚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에 다같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주빌리은행 연계해서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하는 시민금융복지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이제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채무조정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의 서민금융도 알선해주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스템이 적용됐으면 합니다. 다음 우리 문상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많은 2만 5천 개 되는 자영업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창업되는 숫자보다도 폐업되는 숫자가 많고 매출이 지금 급감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는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구청장이 직접 안고 현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들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여러 가지 기부를 구청장 직속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문제를 일자리위원회도 구청장 직속으로 두어서 직접 우리 구청장이 그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실태조사와 정밀 분석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네, 과학적인 대학적 근거로 잘 조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대안이십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옛날 수도권에만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광주 전남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걸 한 건데 일단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일단 종합 컨설팅을 통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회계관리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서 그분들이 자리해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호섭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먼저 문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문인 후보께서는 당과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당과 소통의 내용은 근데 보면 정작 당정협의회를 자주 갖겠다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보고체계에 익숙한 행정가 출신께서 당정협의회에서는 필요한 정치력, 협상력 부분들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우리 당이 좋을 때나 지난 2016년 총선 때 아주 어려웠을 때도 우리 당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당원들과의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탄생에 공헌이 있어 1급 당대표 포상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과 소통 능력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신 문인 후보께서 당과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정협의회 이외에 당과 소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보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당정협의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두 후보님을 모시고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의회 사무처장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계신 분들이 가장 소통을 잘하고 지원을 잘하는 그런 처장으로 제가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원들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북구 현안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원 정례협의회는 해야겠지만은 또 같이 이렇게 서로 공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스킨십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는 스킨십을 늘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네. 당의 정책이 올바로 생산돼서 당원들의 정책이 구의 행정에 반영되도록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이 당정협의회입니다. 네. 그 개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문상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후보님은 광주의 길을 묻다라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셨고,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시설 확충이 가장 많더라고요. 41.7%.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24.4%의 문제인데,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저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도 아까 드리고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에 아시아 아트빌리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설문조사의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이 41.7%로 가장 많은데 정작 우리 후보님의 정책 공약의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 확충에 관련된 정책 공약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답변하시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주민들 한 4천여 명을 직접 다니면서 광주 시민에게 길을 묻다, 북구 주민의 길을 묻다 설문조사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달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리고 문화시설 해결해달라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3대 혁신 10대 핵심 공약 34개의 세부 공약에 보면 문화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호섭 후보님께서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됐습니다.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요. 문화 관련되어서 시티연구원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는 공약 2개가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상필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우리 조호섭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북구의 발전을 지혜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구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구의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죠? 네네. 주민 여러분, 북구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법률 제정 사항이죠.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4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이 변경이 필요한지, 또는 현행 명칭이 심히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줘서 그런 경우, 세 번째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반드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또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호섭 후보께서는 전제를 달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전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구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행정명을 변경해서 주민 편의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하고 그 뒤에 기자회견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북구의 명칭부터 바꾸겠습니다. 명칭부터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북구의 변화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예. 들어와서 예, 지방 예. 국권 감사합니다. 시대입니다. 예, 지방 정부 감사합니다.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45만 주민들이 바로 주민등록증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건 다 바꿔야 합니다. 동구 그런 이유라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불편한 갈등, 많은 예산, 왜 이걸 굳이 초래해서 북구의 변화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거 말고도 북구 변화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써야 할 예산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문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광주에는 혈세 먹는 하마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버스, 그리고 이순환도로 지하철 문제인데요. 우리 문인 후보께서 당시에 참여자치 21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제2순환도로 문제는 우리 시에 유리한 비용 보존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맥콜리 회사의 입장인 투자비 보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걸 해가지고 예산을 2천억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1,000억밖에 삭감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미스럽게도 이거에 대한 수사 과정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2순환도로 당시 협상하실 때 행정부 시장 말고 어떤 직책을 갖고 계셨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제2순환도와 관련된 직책이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때 언론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환도로 재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왜 문인 부시장이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중지한지 모르겠다. 상당하게 의문스럽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후보 주요권 토론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호섭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2018년 7월부터 인천의 남구는 인천시 미추홀구로 명칭이 개칭되어서 사용됩니다. 지방정부 시대 지방 경쟁력 강화의 첫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섰고, 많은 분들께서 사람이 좋다, 일도 잘한다라는 평을 해주십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수행 과정 속에서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안 제시가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소통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배운 소통의 가치, 그리고 주민권력 창출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의원실에 방문하신 우리 민원인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차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마시고 있는 이 차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보다 더 희망차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 조섭은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5월 3일과 4일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전화를 받으셔서 더 좋은 후보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의 조섭을 선택하면 북구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상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항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치열하게 불의에 항의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은 문상필 한 명에게 투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시는데 한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간 열심히 준비했고 소통 능력과 핵심적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북구의 변화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북구의 변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북구가 아주 절박합니다. 북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북구의 변화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북구의 변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희망과 변화에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4일 여러분은 희망에 한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문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현재 북구는 KTX 미진입과 천담 3지구 미착공, 그다음 도심 공동화로 해서 발전이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촛불혁명하고 이제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면 우리 북구가 위기의 기회를 발전의 기회로 바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의 중앙정부와 북구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에서 31년간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준비된 혁신 행정가입니다. 협치와 동행의 리더십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 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그 기획조정시장 시절에도 2조 원의 국비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빛거울로 무진로, 또 이런 전액 건설비를 국비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있습니다. 역량과 창의력을 겸비한 혁신 행정가 문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북구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 4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저 문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후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한 세 분의 후보 가운데서 5월 3일과 4일 이틀간의 경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오늘 토론이 권리당원과 시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